이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어떤 마인드가 있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쪽 방향으로 푸는데 그것이 바람이거나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떤 불안이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가정 외부에서 찾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 부부 상담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면서 상담소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보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좀 마음속 깊은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을 주로 갖고 계신지 부부들은 그런 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런 기로에 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보고 안 되면 이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렇게 오셔서 뭐 첫 번째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해보고 안 되면 남편하고 그만 살려고요. 아내하고 그만 살려고요. 네. 근데 애들 때문에 여기까지 와보기로는 했어요 하고 오세요. 네. 근데 사실 속마음은 정말 우리 잘 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하겠다 하고 싶어서 가기 전에 네.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은데 네.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네.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보통 많이 있나요? 제일 많은 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외도의 문제로 많이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 차이, 그 다음에 시부모님 문제로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지금 비율은 처음에는 외도 문제가 한 8, 90%였으면 지금 외도 문제가 한 50%, 지금은 성격 차이가 한 40%, 네. 시부모님 문제가 10%, 15%이 정도 아, 비율로 그래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외도가 네. 그렇게 많은데 네. 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생활을 안 하고 싶으면 바로 법원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외도를 했는데 네. 이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저한테 상담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일단 마음에서 외도를 했지만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읽어냅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지. 네.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조언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약간 외모나 이런 그 포스가 제 막 포스가요? 바로 그냥 야 갈라서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는 부부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되도록이면 못하게 해요. 외도여도.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남성 여성 비율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내분이 외도를 하면은 50%는 바로 포기하고 네. 50%는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데요. 네. 아내분들은 90%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10%는 가정을 포기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어떤 것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음. 또 정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바로 헤어지는 분들이 많고. 딱 포기하는 부분이 크고요. 싫어, 더러워, 막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아내분들은 그래 뭐 마음을 주지 않았고 네. 육체적인 부분이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라는 부분하고 내가 일단 경제적으로 애들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직 남편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외도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네. 결과일 것 같거든요. 그 앞에 어떤 원인이나 과정 같은 것들이 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도로 간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냥 바람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다짜고짜 바람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그 사전에 어떤 뭐 징후나 어떤 뭐 단계 같은 게 있나요? 바람을 피는 이유는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이유는 보통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네. 바람을 피는 이유는 바람을 피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 문제가 없었냐? 그건 네. 또 아니에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성격 차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인정 욕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어떤 마인드가 있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쪽 방향으로 푸는데 그것이 바람이거나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네. 도박이라든가 내가 어떤 불안이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내 아내나 내 가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 외부에서 찾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네. 저희 채널이 이제 재테크 채널인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집을 사가지고 무언가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네네. 계시는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혼자 살면서도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면서 이제 뭔가 가족을 꾸리면서 집을 사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라. 그래서 네.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벌어서 아껴서 집을 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달리는 게 결혼해도 어차피 이혼한다. 다 헤어지고 요즘에 다 그러지 않냐. 그런데 결혼을 왜 하냐 막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결혼 관련된 컨텐츠들도 좀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외도가 되게 많잖아요. 네. 외도로 힘들어하시고 외도로 사실 뭐 이렇게 상담까지 올 정도면은 네. 그 빈도나 어떤 횟수도 되게 많았었을 수도 있고 정말 네. 심적으로 많이 싸웠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러면 사실 거의 끝난 관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외도 문제로는 사실은 해결이 많이 돼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생각보다 해결이 많이 되고요. 외도를 했다 그래서 금방 확 헤어지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외도를 하면은 잘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해서 마음이 맞아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해서 마음이 맞으면 집을 빨리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집을 빨리 사고 마음이 맞으면 집을 빨리 사서 그다음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집을 사고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하는데 그 안에 외도가 발생하면 정말 부자 되기가 힘든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외도가 발생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현실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사실 외도가 공짜는 아니지. 네, 그래서 외도를 하시게 되면은 부부 상담 비용도 들어가고 상간남이나 그 상간녀분들한테 돈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래서 위자료 같은 것도 위자료도 나가고 소송 네. 비용도 나가고 네.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도 들어가고 네.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외도를 안 하시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은 맞아요. 근데 외도를 하고서도 가정이 왜 깨지지 않냐면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도를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아내분들이 더 많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분들도 꽤 많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외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관계는 끝났어 하기에는 네.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얽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사실. 그러면은 그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실 때 제가 네.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는 이게 네. 이미 발생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일단 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분은 피해 네. 배우자분들은 쇼크 트라우마가 생겨서 외상이 생깁니다. 네. PTSD가 생겨서 플래시백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 상황을 되새기면서 계속 똑같은 수치의 화가 올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화나고. 그죠. 갑자기 화나는데 떠오르니까. 그 화나는 정도가 그때 바람 피던 당시에 똑같은 수위의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게 점점점 약해지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바람을 피워? 죽여버려야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을 때 당시보다 사실은 외도가 끝난 후에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네. 용서하지 못해서. 네. 근데 그 외상을 치료하고 어떤 약물 치료도 있고 상담 치료도 있고 그 안에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네. 외도를 하신 분들은 외도하신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분의 치료 또는 외도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비율이 성중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핍에 대한 인정 욕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중독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네. 관계 중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크게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심리 치료에는. 근데 그런 결핍이나 인정 욕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대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트라우마 치료가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분 스스로 그걸 인지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의 결핍이나 그 인정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분석이 되고 나면 바람을 다시 피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좀 치료를 받고 하면 용서되는 비율이 높은가요? 네, 높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면 한 네. 10커플이면은 그 중에 한 얼마 정도나 이렇게 일단 용서를 하게 저를 되는지. 찾아오시는 분들의 네. 가정이 회복되는 정도는 10쌍 중에 한 8, 9쌍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건강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네. 그 뭔가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아내분들이 용서를 좀 많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바람을 좀 더 많이 피겠죠?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비율은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 아, 시대는 이제 여자분들도 시대가 바람을 시대이니만큼. 많이 피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거의 반반으로 봅니다. 거의 반반이에요. 네, 거의 반반. 이게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바람을 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집에 계신 여성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외부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비율이 적었지만 지금은 동호회를 나간다거나 동창회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생활을 네. 한다거나 비슷한 비율로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이 누가 남성 비율이 높다 여성 비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네, 지금 그렇습니다.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 남편이든 아내든 뭐 이거 하러 간다 그러면은 말려야 된다. 이 바람의 뭔가 성지 같은 거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는 야 남편이 동창회 간다 그러면 앞에 네. 누워서 나 밟고 가라 그래. 얘기했거든요. 동창회는 절대 안 돼요. 동창회는 안 된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 왜요?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남자 여자 동창회가 있어요. 저희 때는 남고 여고가 있었고 네. 남중 여중이 있었어요. 네. 저희 나이 때는. 네. 그래갖고는 그거는 괜찮은데 네네. 초등학교는 다 남녀 같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가면 그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요. 사실은 마음이. 네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더 어린애 갖고 막 50, 60대에서 만나가지고 너 그때랑 똑같긴 뭐 하나도 안 똑같아요. 똑같지. 예, 근데도 똑같은 거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더 친한 것 같고 괜히 더 스스럼 없고 더 편안하고 더 재밌고 내가 그 어릴 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쁨, 젊음 그 느낌 때문에 너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회는 절대 안 되고.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공학이면요? 되도록 좋지 않다. 하여간 남녀가 있으면은 무조건 가면 안 돼. 네, 옛날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네. 남녀 7세 부동석이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7살 넘으면 안 돼. 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옛 조상님들이 왜 남녀 7세 부동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함께 섞이면 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제가 정말 최대치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네. 그 안에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바람이나 외도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네. 너무나 정말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외도의 장소에서 너무나 많은 외도나 바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는 그렇지 않고 어디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자 여자가 안 만나는 게 최고 좋다. 제일 좋죠. 그러면 동호회 이런 건? 동호회 동아리. 최고죠, 아주. 최고라는 게 외제차 동호회, 뭐 안 좋다는 탁구 동호회, 그렇죠. 안 좋은 거야? 탁구,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탁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 그러니까 2대2로 칠 수 있는 등산 이런 복식조, 등산, 그렇죠. 등산하면 안 등산. 성인 영화 보니까 등산의 목적도 있던데 네. 그게 굉장히 뭐 약간 성인 영화물이잖아요. 그게 네. 1, 2, 3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네. 보니까 제목을 봤는데 네. 그럴 정도로 등산이라는 동호회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남편분이 아내분이 등산에 가서 외도를 일으킨 사례를 많이 갖고 오세요. 등산 동호회에 가셔가지고 그냥 등산에 가신 게 아니라 등산 동호회 때문에 외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 사례가 저한테 가장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그래서 끝나고 자연스럽게 뭔가 술을 먹거나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동호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있잖아요. 또 뭐? 골프. 골프도. 네. 네. 4인이 모여야 그러네.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먹고 네. 그늘집에서 잠깐 썸이 가능하고 그래요. 그늘집 만두. 피곤할 텐데.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차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바람 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골프 못 가게 하고 네. 등산 못 가게 하고 탁구 못 가게 하고 동창회 못 가게 하고 네. 회사 못 가게 하고 그럼 감옥에 가둬놔야죠. 네.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는 그런 없습니다. 분들이 두 종류일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내가 좀 뭔가 다른 이성을 만나보려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냥 내가 그게 갔다가. 좋아서 갔는데 마침 또 거기에서 괜찮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명. 내가 늦게 운명을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람을 짧게 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원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을 피는데 바람의 원칙. 한 여자를 3개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네. 몇 개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계속 바꾼다. 네. 뭐 와이프한테 걸리면 바로 끝낸다. 남편한테 걸리면 바로 끝낸다. 이런 원칙을 갖고 바람을 피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가정을 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나름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진짜 인종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운동을 갔는데 네. 진짜 눈에 꽂혀서 운명의 내 상대가. 늦게 운명을 만난 거야. 이런 어. 식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은 정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그 가정을 깨가면서까지 깨죠. 그 사람과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그쵸. 것들. 나 이제 자식도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야지.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순진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성실하고 그냥 순진하게 쭉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10년, 20년 사신 분들. 살고 나서 이제 애도 키우고 이제 내가 취미 생활 해볼까 했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그렇죠. 것처럼.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됐는데 네. 애들 이제 다 컸잖아. 네. 이제 당신이 좀 책임져. 나 돈 벌어 왔잖아. 네. 또 나 애들 다 키웠잖아. 나 이제 나갈게. 재산도 필요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반만 줘. 뭐. 막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배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네. 뭐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의외로 돌아오세요. 그분들이. 돌아와요 또 그런 네. 분들이. 또 바람 피는 상대, 네. 그 상간자나 상간녀분들 대상에 따라서 네. 돌아오기도 하세요. 여러 그래요? 가지 뭐 법적인 조치 또는 음. 여러 가지 상황, 시댁의 상황, 또 나의 친정의 네. 상황,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또 상황적으로 근데 또 저는 이제 좀 결정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 게 돌아오시고도 과거처럼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때로는 외도를 극복하면 그 전보다 훨씬 잘 사시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전 결혼 생활은 물론 끝났습니다. 네. 그 전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요. 그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 전 결혼 생활을 끝냈으니까요. 새로운 결혼 생활이 되기는 하는 거죠. 새로 하지만 다시. 새롭게 다시 그렇게 다시 살아가셔서 잘 사시는 케이스도 많고 네. 그렇게 연구된 외국 사례도 많고 우리나라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네.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